안녕하세요. 플레이 붓키트 10월의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을날에 어울리는 사진 같네요. 갑자기 사진을 보니까. 네, 저는 유쌤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짱쌤입니다. 네, 저는 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의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엄마의 의자라는 책과 장난감 말고 주식 사주세요.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엄마의 의자라는 책 먼저 책 소개와 함께 어떻게 활동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에 미취학 아동들과 또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친구들을 위한 책으로는 엄마의 의자를 선정하였는데요. 주인공 가족이 의자를 사기로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이제 일을 하신 후 집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고 싶다라는 우리 가족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의 필요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족의 필요를 위한 저축의 목표를 단기 목표, 장기 목표로 어떤 세워보는 그런 연습까지 해볼 수 있도록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활동지는 특별히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저축 목표, 의자를 사겠다는 저축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유리병에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우리 주인공 어린이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스토리 속에서 살펴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좀 살펴보도록 구성하였고요. 또 이제 나에게 적용해 보는 단계에서는 올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이게 이제 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단기 목표, 단기 저축 목표와 또 어른이 되면 또 이루고 싶은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장기 목표도 세워볼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금통이나 유리병에 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은행에 저축을 하는 방법 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녀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은행에 저축했을 때에는 이자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개념도 아이들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돈을 저축하는 또 방법,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또 자녀분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자에 관해서 설명이 활동지 하단에 잘 되어 있어서요. 요즘 또 금리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하시는 분들 나름의 즐거움이 또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설명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한 책은 장난감 말고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인데요. 책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 주식 이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쉽게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최근에 아까 전에 우리 유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이 약간 열풍을 잃으면서 되게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 주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주식이 뭔지, 투자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만약 아이가 읽기에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다음에 투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투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흘려듣고 이렇게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좀 잡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요 정도 개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그다음에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은 개념들을 그래도 좀 발췌해서 아이들이 그 뜻과 그다음에 그 개념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이런 퀴즈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더 읽어보고 연결해 보면서라도 이 책에 참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는 저희 10월에 준비한 교구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교구제 활동은 나만의 금융 가방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뭐 금융, 뭐 투자, 뭐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서 나만의 금융 가방을 만들면서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안이 있는데요. 이 도안이 아마 교구제로 나눠드린 분들은 이제 뜯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혹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는 것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요 카드 부분 오려주시고, 금융 가방 부분 외곽을 따라서 오려주시고, 그리고 뜯을 수 있는 친구들은 뜯어서 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금융 가방과 카드가 함께 있는 페이지하고, 그리고 카드만 있는 페이지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뜯어주시고 나면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 네 가지의 주머니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주머니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접어주시면 이렇게 금융 가방으로 만들 수 있고요. 클립 부분에 칼집을 내주시면 이렇게 뜯어서 클립 부분으로 딱 고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해서 닫았다가 열 수 있습니다. 열고 나면 네 가지 주머니가 있어서요. 이름에 잘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날개를 접어주시고 그 안쪽에 접힌 부분에 풀칠을 하거나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접어주셔도 되고요. 그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펼친 상태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날개 부분만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카드랑 통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서요. 날개 부분만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네 가지 주머니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완성을 하시고 나서 네, 이렇게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증권 카드에는 투자랑 주식 카드, 보험 카드에는 네, 보험 카드, 그 다음에 통장 카드에는 통장과 그 다음에 예금 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카드는 추가적으로 내가 있는 금융 자산들을 적어서 넣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넣을 수 있는 카드들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들하고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카드는 어느 주머니에 넣는 것이 좋을까? 먼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넣어보시면 되고요. 카드를 보면 그 앞장에는 설명과 이름이 있고 뒷장에는 나의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장에 이제 내가 증권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주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혹시 뭐 펀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펀드, 그 초록색 카드에 펀드도 쓸 수 있겠고요. 뒷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정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어서 카드 안에 적어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의 보험이 이제 있는 경우에 어떤 보험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뭐 태아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아직 잘 스스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테 나는 어떤 보험이 있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정보들 한번 들어서 적어보고 그 다음에 넣는 방식으로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장 주머니에는 뭐 은행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통장 주머니는 그래서 그 안에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이들 보통 이름으로 이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직 없다면, 네, 그냥 그 통장을 이제 가상으로 내가 앞으로 통장을 만든다면, 이 통장에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통장에 돈을 모을 것인지 그 뒷면에는 그 목표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금융교육 클래스에서 특별 용돈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이슈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 용돈이라는 것이 이제 가끔 친척들을 만나거나 특별한 날, 뭐 설날, 뭐 이렇게 추석 이럴 때 이제 친척들이 굉장히 큰 돈들을 갑자기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돈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모을 건지, 뭐 예금 통장으로 넣어요라든지, 뭐 내 통장으로 넣어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만의 특별 용돈을 관리하는 기법 같은 경우도 뒤에 적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아이들이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금융, 이렇게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은 돈들, 혹은 예금이나 적금을 한 돈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금융 자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용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도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그 카드를 꾸미는 이런 활동도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금융 가방에 들어가는 카드를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그걸 작성해야 하니까 뭐 첫 하루는 보험을 관련된 거 같이 꺼내 보셔서 보여주셔도 좋고 아이 보험이 없으시면 부모님이 갖고 계신 보험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위험 때문에 엄마가 매달 돈을 넣고 있는지 알려주고 설명해 주시면 보험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보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금융가방 귀엽네요. 저도 이거 하면서, 나 뭐 있지? 보험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하시면, 부모님들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참, 이렇게, 한 가지 네. 저희가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그, 이 모든 카드를 꼭 반드시 다 음,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라는 맞아요.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자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꼭 해야 하는, 뭐, 이런 건 아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금융 가방에는, 우리 금융 가방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카드들이 있다. 라는 것들만 알려주시고, 그다음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1월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